태평양 한가운데 청석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섬 전체에 푸른빛을 띤 돌이 널려 있어 풀을 돌석자를 써서 청석도라 불렸죠. 하지만 이 푸른 돌은 그저 흔한 암석일 뿐이었습니다. 대리석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보석으로 가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 돌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섬의 주민 200여 명은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무역선 한 척이 청석도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비트콘.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세련된 옷차림과 유창한 말솜씨로 섬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군요. 태평양을 20년간 항해했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비트콘은 섬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술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었죠. 하지만 섬의 청년 타민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트콘이 유독 푸른 돌들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비트콘은 마을 회관에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섬 곳곳에 널린 푸른 돌이 육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희귀 광물입니다. 최근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이 특수한 파장을 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건강 관련 제품 제조에 필수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제가 증명하죠. 오늘부터 이 돌 한 개당 금화 1개씩 드리겠습니다. 타미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인들이 이 섬에 왔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비트콘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돌을 가져오는 분께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놓인 푸른 돌 하나를 주어 비트콘에게 건넸습니다. 비트콘은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화 한 입을 꺼내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진짜 금화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돌, 밭둑에 있던 돌, 해변가에 있던 돌을 주워오기 시작했죠. 금화 한 개면 일주일치 생활비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다음 날부터 섬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은 푸른 돌을 찾아다녔습니다. 밭을 하루 종일 일해봐야 금화 반입 버는데 돌 10개만 주워오면 금화 연립이야. 식당 주인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마을 의사까지 모두 돌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섬에서 쉽게 보이던 푸른 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콘의 배는 돌로 가득 찼고 그는 육지에 다녀오겠다며 떠났다가 빈 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2주 후 비트콘이 공지를 했습니다. 육지에서 이 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돌 한 개당 금화 2개씩 드리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가격이 2배로 뛴 것입니다. 타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희소성 때문인데 돌은 희소한 가치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조언만 난무했죠. 사람들은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보이는 돌이 없으니 땅을 파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금화 2개는 곧 5개가 되었고 다시 10개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은 더욱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캐두면 나중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마을 경제는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을 금화로 사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가격이 금화 5개에서 15개로 올랐습니다. 타미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장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총 채굴량 약 10,000개, 평균 판매가 금화 5개, 총 유입 금화 50,000개. 그런데 이 금화는 어디서 나오는가? 2달이 지난 어느 날 비트콘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육지의 대형 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청석도의 푸른 돌 전량 매입을 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000개 이상을 한꺼번에 납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돌 한 개당 금화 20개입니다. 섬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 처음 가격의 20배였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러 육지에 다녀오겠습니다. 3주 후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돌을 모아두십시오. 비트콘의 배는 그날로 섬을 떠났습니다. 섬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낮 없이 땅을 팠습니다. 이 섬 전체가 돌덩어리야. 더 파면 더 나와. 가족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누가 어느 구역을 파느냐를 두고 주먹 다짐이 벌어졌죠. 산은 곳곳이 파헤쳐졌고 해안가까지 삽질로 뒤집어졌습니다. 비트콘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배 한 척이 청석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잡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섬들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잡콘의 배 갑판에는 눈에 익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푸른 돌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요즘 육지에서 엄청난 인기입니다. 신비의 건강 광물이라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었습니다. 그들이 판 돌이 정말로 육지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현재 육지 시세가 금화 10개입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추세라 이 가격도 곧 바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비트콘 선장이 돌아오면 금화 20개에 사준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10개에 살 수 있다면 개당 10개씩 남는 장사 아닌가. 이장이 먼저 금화 100개를 꺼내 잡콘 선장으로부터 돌 10개를 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줘요. 50개 주세요. 100개요. 타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잡콘의 배에 있던 푸른 돌 3,00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잡콘은 금화 3만 개를 챙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가져오겠습니다. 잡콘의 배가 떠나자 사람들은 가득 쌓인 푸른 돌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비트콘 선장만 오면 우린 모두 부자야. 일주일 후 잡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배에 푸른 돌이 5,000개나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육지에서 한 개당 금화 15개씩 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하니까 12개씩만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비트콘 선장이 금화 20개씩 준다고 했으니 개당 8개씩 남는 장사였죠.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금화를 빌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트콘 선장이 곧 오실 텐데 그때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5,000개도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잡콘은 금화 6만 개를 챙기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비트콘 선장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구에 모여 배를 기다렸습니다. 집마다 쌓여있는 푸른 돌 총 8,000개. 금화 20개씩이면 16만 개. 투자한 금액 9만 개를 빼도 7만 개가 남는다. 하지만 비트콘의 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겠지. 분명 올 거야. 계약했잖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민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비트콘 선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비트콘 선장이 우리에게 준 금화는 총 얼마입니까? 타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2개월간 약 10,000개의 돌을 평균 금화 5개씩에 팔았습니다. 총 5만 개의 금화를 받았죠. 그리고 잡콘에게 9만 개를 주고 8,000개의 돌을 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콘과 잡콘이 한패라면
그들은 우리에게 5만 개의 금화를 주고 금화 9만 개를 받아갔습니다. 모두 금화 4만 개의 이득을 본 것이죠. 탐인의 말을 믿지 못한 이장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푸른 돌을 직접 팔겠다며 배를 몰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육지의 큰 시장에서 그들은 푸른 돌을 내보였습니다. 이 돌을 사실 분 있습니까?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돌멩이잖아요. 신비의 건강 광물이라고 들었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겁니까? 그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아무도 푸른 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트콘이나 잡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온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자 섬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 저축한 금화가 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우리가 판 돌을 우리가 비싸게 다시 산 거였어.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돌 한 개를 금화 5개에 팔고 같은 돌을 금화 10개 이상 주고 다시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돌 하나당 금화 5개씩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섬의 총 손실액 금화 약 7만 개. 이는 섬 전체 주민이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섬의 물리적 파괴였습니다. 산은 곳곳이 파헤쳐져 산사태 위험이 있었고 농지는 2개월 넘게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식량 저장고는 바닥났고 외부에서 수입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뭘 먹고 살죠? 탐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혼자 지켜온 밭의 작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씨앗을 뿌리고 배를 수리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청석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을 갈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섬 곳곳에는 여전히 푸른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창고마다 길가마다 한때 금화 20개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돌들. 이제 그 돌들은 다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는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탐인은 마을 회관에 큰 돌 하나를 세워두고 그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결국 남는 것은 쓸모없는 돌멩이뿐이다. 청석도의 이야기는 먼 바다의 다른 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사기가 다른 곳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청석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비트콘과 잡콘은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석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유행이나 소문이 아닌 실제 쓰임새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비싸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없는 것을 사는 것은 도박이며 그 도박의 끝에는 언제나 손실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청석도의 푸른 돌은 여전히 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그 돌들이 가치의 본질을 잊고 가격의 상승만을 쫓다가 파멸에 이르는 인간의 탐욕. 그것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진짜 가치와 거품을 구별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